타이틀이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테슬라 3분기 호실적에서도 주가는 급락을 했대요. 급락이라면 도대체 몇 퍼센트가 떨어져야 급락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7% 떨어졌대요. 7% 떨어진 게 급락인가요? 지금 급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보고 있는데, 테슬라를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보니까 502.490달러가 고점이었는데, 고점에서 지금 보니까 한 14% 정도 떨어졌네요. 14%면 그냥 평균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하락 정도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되게 강력하게 어그로를 끌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뉴스를 보니까 막 바퀴도 돌아가고 녹도 쓸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모건 스탠리가 재밌는 분석을 하나 했어요. 2030년 정도, 앞으로 한 10년 뒤 정도가 되어지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봤더니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미중 전쟁이 깊어지면, 갈등이 깊어지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퇴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예요. 왜 퇴출이 되냐 하면, 일단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건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돈을 내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업그레이드 시켜줄 때 그 인터넷망이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차를 모는 소비자도 미국의 인터넷망을 뭐 텍사스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접속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소비자들이 미국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미중 전쟁이 한참 막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것들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을 허락하겠느냐 라고 봤을 때도 미국도 그런 것들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의 시스템 환경들을 원치 않으니 결국에는 테슬라가 퇴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러면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거? 서버를 그냥 중국에 두면 되는 거예요. 각 나라에.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는 미국 서버를 쓰면 되는 거고요. 중국 소비자는 중국 서버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도전하며 항전하며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으니까 충분히 뭐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이 문제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에 그냥 뭐 사라진다 이런 얘기는 허무맹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중국의 자국 자동차 기업을 중국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육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훌륭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 그런 자동차 기업들, 뭐 전기차 기업들,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하이 자동차, BYD, 이런 기업들은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은 뛰어넘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중국인들은 자율주행 서비스와 전기차 서비스를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잖아요. 당이 원하면 간단 말이에요. 당이 원하면 한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중국인들은 중국의 뭐 자율주행과 뭐 전기차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그건 우리는 이제 보고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내부적인 힘들을 쓰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BYD나 상하이 자동차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민다면 충분히 테슬라를 중국 소비자들이 선택하기보다는 자국 내 기업의 자동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30년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테슬라는
시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 대표적인 기업의 샘플이 애플이잖아요. 애플이 한때 중국에서 굉장히 선전했고 많은 중국인들이 애플의 스마트폰을 선택을 했는데 이미 지금의 점유율을 보면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 샤오미, 오포 이런 이제 중국의 자국 스마트폰들이 기술 경쟁력을 하이엔드급까지 올렸기 때문에 뭐 이미 검증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2의 디바이스일 수 있는 미래 자동차는 역시 중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에 대한 도약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뭐 테슬라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미중 갈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중국의 자국 자동차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들을 테슬라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제기되면 테슬라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뭐 조정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리스크가 어떻게 해지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 모델 3가 세계 첫 번째 운전 보조 시스템 평가에서 6위를 받았다는 것도 앞으로 테슬라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로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레벨 2 단계의 자율주행 기능을 테스트를 했거든요. 테스트 가운데 1위에서 10위까지를 보면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10개 기업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첫 번째가 자율주행 능력, 두 번째가 운전자 참여도, 세 번째가 안전장치 평가.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테슬라가 중위권에 머물렀어요. 평범하다, 보통이다, 요 정도 수준이죠. 1위는 벤츠가 있습니다. 2위는 BMW, 3위는 아우디, 4위는 포드, 5위는 VW, 6위가 테슬라, 7위가 닛산, 8위가 볼보, 9위가 이게 어딘가요? 클리오, 10위가 푸조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7위부터 10위까지 뭐 볼보 이런 거에 비하면 좀 나은 수준이지만 후발주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게 나왔다. 자율주행 중에서. 운전자 개입을 막는 거, 이건 이제 최하점 봤는데, 운전자 개입이라는 것은 이제 노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라인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이제 도로 상황이 됐을 때 운전자가 바로 개입해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테슬라가 그 부분이 평점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개입해가지고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 부분에서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평가가 낮은 거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에서 핸들을 놓는다고 했을 때는 내 안전을 자동차에 완전히 맡기는 거니까 맡겼을 때는 결국에는 자동차를 신뢰하고 자동차가 100% 내 생명을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2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 4단계로 넘어갔을 때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2단계의 상황에서는 안전원 평가에서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다. 이건 이제 극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운전자 개입하는 거, 요 부분이거든요. 드라이버가 위험 상황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는다면 미래적 신호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잖아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사실 신생 기업이잖아요. 10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보통 자동차 기업은 50년, 100년 됐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10년밖에 안 된 기업이 선발주자 막 치고 나가니까 배가 아플 거잖아요. 배가 아픈 상황에서 그 기업을 깎아내리려면 결국 미래 자동차 직결된 생명,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 이해되셨죠? 우리나라 기업이 없다라는 거. 현대기아차가 없어요. 10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대기아차를 빼고 했는지 아니면 넣고 했는데 순위 안 들어갔는지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자율주행 2단계 테스트에 우리 기업이 없다는 거. 이거는 조금,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성장 동력, 이 부분들이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위에서 5위까지 기업들을 보면 사실은 벤츠, BMW 이렇게 있긴 하지만 중국 기업이잖아, 이제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게 중국이 인수한 거?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인수한 유럽 차긴 하지만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도약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순위 없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결국에 미래 자동차 핵심은 안전이거든요.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팔릴 차는 굉장히 안전한 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로 가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이 없고 테슬라가 6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안전 테스트가 훨씬 더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향후 5년 동안 테슬라가 누렸던 지금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안전도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같이 관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중국 기업